처음에 저희 진행할 때 이런 카테고리로 좀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첫 번째가 왜 창업 선택을 잘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창업 선택에 온라인 창업이 왜 괜찮은지 첫 번째는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짧게 건강기능식품. 이 시장이 왜 괜찮은지. 항상 비즈니스라는 게 다 지치는 것처럼 이게 공급과 수요에서 가치가 창출된다고 하잖아요.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적은 시장. 그게 지금 건강기능식품이 그렇거든요. 수요자는 많아지고 공급자가 적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시장에서 되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1년에 처음 시작은 뭐 흑수저고 자본금이 굉장히 적게 있었는데 그걸 활용해서 건강기능식품에서 20년 정도 일을 했는데 매출이 많이 나올 때는 1년에 100억 정도 매출. 근데 이게 20년 그 분야에서 그 일요일날 같이 오셔가지고 저희 최성진 대표님이라고 같이 일요일날 정기적으로 세미나예요. 근데 오늘 제가 A부터 Z까지 그냥 영상으로 찍고 한번 쭉 남겨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간략하게 제 인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건순기라고 하고요. 아까 명함 드린 것처럼 건프로라는 예명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건프로라고 사람들이 부르니까 제가 누가 이름을 불러주면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굉장히 열심히 사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부캐라고 표현하잖아요. 닉네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는 이름이 필요해서 건프로라는 이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대표님도 한 십몇 년 내 분야의 일을 계속 오래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4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스갯 얘기로 월급을 못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월급을 안 받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땐 보험 설계사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영업 중에 그 보험 설계사만큼 힘든 영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증권사 PB센터에 있었어요. 증투사 자격증을 따면은 그 증권사에 아시는 선배가 야 요즘에 고졸들도 PB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지방대 공과대학이란 학벌에 대한 그런 게 좀 되게 심했거든요. 좋은 대학교 못 나왔어. 그래서 좀 학벌에 대한 그런 이제 열등감이 좀 심했었는데 그냥 증투사 자격증 따면 증권사를 이직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보험 영업도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사 이직을 하면서,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직했을 때 금융위기라는 게 와요. 저희가 위기가 한번 두 번 겪었죠. IMF. 대학 시절에 IMF, 금융위기 때, 한참 사회생활 할 때.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 나이가 대략 예측이 되시죠. 그 정도 되니까, 40 중반 정도 되겠다. 예측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금융위기 때 나오면서, 나 더 이상 대기업의 소모용 인력, 그러니까 대기업의 소모품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영어 카테고리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자본금이 많이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제가 보니까 몇 개 없더라고요. 교육 사업이나 광고 사업, 광고 영업, 교육 영업. 두 번째 쇼핑몰. 그 당시 쇼핑몰 쪽에 창업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낮에 광고 영업하고 IT 영업하면서 저녁에 쇼핑몰 하면서 우연하게 잘 됐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엄청났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이걸 팔아버렸어요. 좀 바보처럼. 데이터가 좀 많았었거든요. 고객 데이터가. 팔아보고 나서 할 게 없어서 처음에는 클라이언트 고객사 중에서 부동산으로 좀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인격도 되게 좋으시고. 그분이랑 부동산 회사를 같이 했는데 그 회사가 한참 매출이 좋았을 때 연매출 200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회사 결론은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200억까지 나왔던 회사가 왜 망했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쇼핑몰 쪽에 좀 좋았다가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어떨 때 좋아지고 어떨 때 힘들어지는구나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운이 좋게도 그때 부동산 회사 같이 했던 저희는 그때 연배 차이가 꽤 났기 때문에 회장님이라고 했거든요. 그 대표님 회장님이랑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교육을 되게 오래 다녔어요. 교육과정, 경영자 교육이라고. 근데 거기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뭐냐면은 몇 가지 그 당시에는 몰라요. 돌이켜보니까 딱 그게 남기더라고요. 처음에 사업이라는 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항상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됐다가 망한다. 잘 됐다가 망한다. 공급자가 많을 때는
적을 때는 잘 되지만은 항상 공급자가 많아지면서 망한다. 실제로 그래요. 피터 틸이라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자가 있는데 미국의 아마존 빼고는 투자해서 다 억만장자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경쟁하면은 제로, 숫자로 보면 망한다는 거야. 경쟁 안 해야 원이나 그럼 틈새에서 온리 원이 된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전제는 모든 비즈니스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망하는 산업이 있대요. 삼체일류라는 거예요. 최고거나 최초거나 최대거나, 그러면 유일무이하게 살아남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최고거나 최초거나 최대거나. 근데 이런 산업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첫 번째는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업은 본질 강화가 되는 일을 택하라는 거예요. 본질 강화. 왜 제가 영업사원 하면서 제가 소모품이라는 인식이 그냥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영업사원은 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 강화 안 되잖아요. 계속 본질 강화, 실력이 늘고 본질 강화 늘면은 부가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삼성, 애플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본질 강화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성이 크던가 무제한이던가. 오프라인 창업을 예를 들면은 오프라인 보통 치킨집 잘 된다고 치킨집 하나 차리고 또 하나 차리면 되게 부담되죠. 확장성이 되게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승자 함정이 빠지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은 고정비가 적거나 없어야 된대요. 보통 이런 얘기가 해요. 경영자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안하대요. 매출이 많으면은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매출이 많으면 부담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매출이 많아지면 사무실 확장해야 되죠. 직원도 많아져야 되죠. 그리고 거래선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중에 다 부채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고정비가 없거나 적거나 승자 함정이 빠지지 않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번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년 동안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부동산 쪽 인연이 좀 많아졌거든요. 근데 낮에는 공인중개사 하고 저녁엔 바 매니저를 했어요. 투잡을 1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돈이 좀 모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실수로 바를 인수했어요. 코로나 이전에 한 3억 정도 넘게 들어갔나 봐요. 대출도 약간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바를 가보니까 바랑 펍이랑 붙어 있는데 두 개를 크게 운영하더라고요. 사장님 앞에. 월세가 1,500만 원인 거예요. 엄청 크더라고요. 작년 겨울 12월 달에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3억의 부채. 이거 월세 1,500만 원 어느 정도 부담이 됐겠지만 대출 어느 정도 받았겠죠.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친구가 10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갔어요. 개인의 정확하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갔어요. 이 선택까지. 본질화가 안 되죠. 바라는 게. 확장성이 무제한이 아니라 동네 장사잖아요. 고정비 1,500만 원. 그래서 이 선택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온라인 창업, 온라인 쇼핑몰은 본질 강화가 계속돼요. 그리고 확장성이 무제한이에요. 이미 대표님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한다고 했잖아요. 중국이 이미 다 없어버렸어요. 저희 중국 진짜 무섭다 그러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빼고는 다 앞선 거 아세요?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카피해가지고 제조회사들 중국 나라 다 망해가지고 들어온 거 아시죠? 다 카피해가지고 막 중국 자본이 막 저희 우리나라 유통시장 다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통 먹죠. 고객 DB 모으죠. 나중에 핀테크 먹죠. 그죠? 땅도 얘네들이 엄청 샀어요. 한국 땅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미 글로벌하게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의 장사가 아닌 이미 쇼핑몰 같은 경우도 아마존, 이베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라쿠텐, 큐텐 일본 열려 있죠. 중국의 타오바오 1688 열려 있죠. 그리고 소피, 라자다 달려 있죠. 확장성이 엄청 크네요. 고정비가 없어요. 이커머스는. 그러니까 본질 강화는 계속되네요. 왜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마케팅 실력도 늘고 고객들 댓글도 누르고.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 라이브 방송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 근데 유튜브 콘텐츠가 계속 쌓이면 본질 강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는 내가 후발주자면은 A급 상품을 2분의 1 전략으로 유통하래요. 모든 비즈니스는 망한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10군데가 창업하면은 10년 후 존속하는 게 한 군데, 100군데 중에 5%만 생존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심각한 거는 95%는 아까 승자의 함정 있죠. 고정비가 생기면서 가계부채, 경영인 부채, 이런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2023년도 자영업 통계로 보면은, 왜 자영업자를 예를 들면은, 저는 창업이라는 거는 평생에 두세 번의 창업은 필수라고 통계적으로 나와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근데 창업 선택을 어떻게 하겠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제 친구처럼 돼버린다. 네, 모든 비즈니스는 세포처럼 살았다 죽는데 잘못 들어가면은 제 친구처럼 돼버린다. 그런 걸 명확히 알아서, 그리고 이런 얘기 있어요. 계란을 부분 깨뜨리면 계란 후라이가 돼버린다. 계란 내 더 이상 온라인 창업 고민하지 마세요. 건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보하면 독수리가 될지 공항이 될지 알 수 없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점포형 자영업자가 500만이래요. 그래서 자영업자 무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많다고. 공급자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나라 직장인들 1,500만. 이 대표님이랑 저는 해당이 안 돼요. 1,500만. 5천만 중에서 실제로 돈 버는 인구가 2천만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되게 좀 심각해지죠. 근데 뭐 여기 대기업 직장인들 5%, 평균소득 500만 원. 95% 직장인들, 중소기업, 대다수 평균소득 200만 원. 소득 편차가 많죠. 근데 여기는 저랑 대표님이랑 해당이 안 돼요. 근데 500만 점포형 자영업자가 보통 제일 많이 보는 게 치킨 프랜차이즈 많이 보죠. 일반적으로 평균 투자 금액이 8천만 원. 월 평균 소득 385만 원. 근데 아까 전제로 본 것처럼 이분들이 385만 원 벌면은 뭐 생활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유지하는 분, 그런 분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고정비라는 게 한 뭐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의 고정비가 계속 있잖아요. 실제로 본인 투자해서 인건비 버는 거 아니에요? 8천만 원 전제를 하고 임대료 냈고 재료비 내고, 그죠? 그러면 어떤 선택이 있냐? 그래서 저도 온라인 사업이 이거를 대체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트렌드인데 여기 트렌드의 공통점은 99%가 키워드가 다 돈이라는 건데요. 이거 돈 중요하죠. 근데 돈이라는 게 낙수효과처럼 떨어지지 않고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은 저는 정보라는 것도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부자세라는 법인세, 부동산세,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죠, 위로. 그 다음에 쓸 수밖에 없는 공과금들, 수도공과금, 정기공과금, 공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 쓸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냥 저의 사례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출근하는 길에 동네 편의점을 들려요. 편의점 대기업 프랜차이즈죠. 커피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집이 멀어요. 수원이에요. 수원에서 하나까지 그 차를 몰고 와요. 항상 기름을 SK 주유소에 있는 단골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죠. 쭉 오면 톨게이트가 2개 들리네요. 공기업, 대기업이죠. 출근해서 미팅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보통 카톡이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업무를 많이 봐요. 대기업이죠. 퇴근하는 길에 쿠팡 알리에서 주문 많이 해요. 쿠팡 먹는 거, 테무에서 요즘에 막 의류 엄청 싸더라고요. 그렇게 막 명품처럼 보이는 테무에서 막 요즘에 테무깡 알리깡이라는 게 막 어린 친구들한테 트렌드예요. 거기서 뭐 의류를 주문하고 먹는 건 쿠팡에서 주문하고 퇴근해서 유튜브를 봅니다. 다 플랫폼이죠. 다 대기업들이 플랫폼이 일어나요. 실제로. 우스갯 얘기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실이 원래 하남이 아니라 송파에 있었어요. 5년 동안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건물주 목소리가 너무 싫은 거야. 사장님 요번에 전기세 60만 원이요. 사장님 요번에 임대료 얼마예요. 요즘에 보증금이랑 월세 좀 올려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우스갯 얘기로 직장인들은 사업주를 위해 일하고, 사업주는 기업주를 위해 일하고, 기업주는 주주를 위해 일하고, 자영업자는 건물주 위해 일하고, 건물주는 지주를 위해 일하고, 지주는 정부를 위해 일한다. 플랫폼은 다 플랫폼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쇼핑몰도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커져버리거든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 플랫폼을 가진 사람 1%의 독점. 왜냐면은 노동소득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마련할 수가 없는 지금 시대니까. 그죠? 삼성보다 플랫폼이 가진 게 더 가치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과 수요에서 가치가 있다. 그럼 볼게요. 뜻밖의 발견을 알려드릴게요. 세렌디비티. 이걸 아는 순간 행운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1년에 50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이 아니라 2016년도, 지금 2024년도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LG경제연구, KT경제연구에서요. 그때는 KT경제연구소, 지금도 KT경제연구소. 지금은 이커머스 2024년도는 200조예요. 그러면은 이커머스 사업자를 내신 분이 몇 만이냐? 점포용 자영업자 500만이랬죠? 이 중에 10분의 1이에요, 50만. 근데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보여주는 이게 저희가 스마트스토어 데이터를 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크롤링 프로그램 개인정보 문제가 안 돼요. 오픈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쭉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이 사업자분들 성함, 연락처, 어디에서 사업하고 있다 뭐 그런 정보요. 근데 보면은 50만의 대다수가 쇼핑몰을 하는데 이거 쇼핑몰도 창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 창업을 했어요. 웬만한 물건들 다 있잖아요. 진열해서. 근데 동네 편의점 창업한다고 콜라 딱 하나, 내가 좋아하는 콜라 하나 올려놓고 판매되는 게 기대하는 게 어불성설이죠. 근데 쇼핑몰 사업자는 50만이 거의 뭐 90% 이상이 그런 분들이야. 10% 정도만 파워 비파워물 정도거든요. 이 중에 5만 볼게요. 원래는 50만 나누기 200조면은 1인당 돌아가야 되는 게 연 4억이에요. 근데 실제로 쇼핑몰에서 돈을 버는 분들은 10% 파워물 비파워물 제대로 알아서. 그러면은 이게 10%잖아요. 5만 나누기 200조면 얼마죠? 1인당 40억. 연 40억을 벌어야 되는 시장이에요. 제대로 돈을 벌 줄 알면은. 그리고 실제로 연 40억, 50억 버는 시장은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아요. 대기업은 1000억 이상 투자되는 회사들만 들어오거든요. 1000억 이상 밸류가 되는. 네. 그래서 1인당 아까 최성진 대표님처럼 연 100억을 버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니까. 네. 일요일에 세미나를 항상 하고 있고. 네. 그게 제가 이커머스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보통 첫 번째 강의 때 알려드려요. 수요자가 계속 커지고 있죠. 온라인 시장, 이커머스 시장. 계속. 네. 그리고 알리테무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좀 많이 들어와서 요즘에 아이들 알리깡, 테무깡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 각광을 받고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자본이 반도체 빼고 다 앞서버렸어요. 이커머스 사업자가 50만, 자영업자가 500만. 비율을 따지면요. 네, 평균 자영업자 투자 금액이 최소 금액이 8천만 원 임대료 있죠. 치킨 프랜차이즈. 이커머스 사업자는 무자본 혹은 소자본. 평균 소득 385만 원. 근데 이커머스 사업자는 연소득 4억이 돌아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돈을 버는 분은 40억 이상이 돈을 벌어요. 통계적으로 볼게요. 대다수 분들이 처음에 잘 몰라서 위탁 판매라는 거래요. 왜냐면 저 같은 유튜버들이 위탁 판매 괜찮아요. 근데 4, 5년 전엔 괜찮았어요.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거든요. 위탁 판매라는 게 뭐냐면은 물건들을 대줄게요. 그렇게 팔아주세요. 그거예요. 도매국, 오너클랜 뭐 굉장히 많아요. 무료로 대줘요. 배송도 무료로 해줘요. 단점이 존재해요. 왜냐면은 5%, 10% 정도밖에 마진이 남지가 않아요. 가격 경쟁이 심해요. 사업자들이 10%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죠. 그나마 좀 깨있는 분들이 구매 대행을 해요. 구매 대행 30% 마진, 중국 구매 대행, 유럽 구매 대행, 일본 구매 대행. 30% 마진인데 여기도 단점이 존재해요. 왜냐면은 이것도 결국 남의 것 따는 거거든요. 내 고유 상품이 없어요. 내 상품이 있는 사람 사입 판매를 해가지고 로켓 배송하는 사람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또 사입 판매는 50% 이상의 마진이 보장이 되고 실제로 마진이 높은 게 좋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왔어요. 알리랑 테무 때문에 초저가로 해가지고 중국 구매 대행 엄청나게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구매 대행을 피해갈 수 있는 시장이 뭐죠? 사람들이 무조건 싸다고 구매를 안 하는 거 딱 두 가지예요. 먹는 거. 먹는 거는 중국산의 비호감. 그죠? 얘네들이 막 먹는 것도 막 맞는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위생도 되게, 그죠? 두 번째는 브랜드. 실제로 제가 그 의류 같은 경우는 브랜드 제품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의류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층들은 보여지는 건 명품을 선호해요. 내가 그냥 쓰는 거는 가격 싼 거, 다이소, 소모품. 근데 중국의 알리테무 다이소가 들어와 버렸네요. 그래서 틈새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잘 나가는 거를 OEM 한단 말이에요. ODM이라는 게 있어요. MOQ 최소 물량.
OEM, ODM 하면은 목돈이 들어간다는 가정이긴 하지만은 재고물품 다 소진이 되려면요. 실제로 최성민 대표님이 건강기능식품을 저랑 알고 지낸 게 14년이에요. 14년 전에는 희한하게 제가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분 사이트를. 예스비타라고. 건강기능 오메가3 19,900,000원 엄청 팔리더라고요. 지금 3, 4만 원이야. 경쟁대원들이. 근데 이거를 캐나다산 오메가3를 4,000원에 가져왔대요. 하나당 4,000원에 가져와서 199,900,000원. 지금 한 3, 4천에 가져와서 3, 4만 원. 그러니까 이게 OEM의 장점이죠. 거의 마진폭이 90%죠. 재고를 다 떤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OEM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 한 2천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더라고요. 물건 사입하는 거 한 1,000만 원, 마케팅 비용까지 한 1,000만 원. 1년 마케팅 비용이요? 1년 동안 물건을 다 턴다고 가정인 거예요. 2천만 원 투자했을 때 90%가 남는 장사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의 재고물품이 없다고 하면은 2억이 되버려요. 근데 이게 버튼업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구매 대행 하면서 사입, 부분 사입하면서 OEM 하는 거. 그게 제일 리스크가 없겠죠? 그러면서 2억 가지고 또 잘 팔리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럼 또 OEM이에요. 그러면은 2억이 자본금이 또 20억이 되버리고. 네. 물론 그 OEM 제품들이 아까 최성민 대표님 OEM 제품이 한 50여 가지더라고요. 근데 50여 가지를 OEM 했다는 거야. 이렇게 맞다리가 회전하면서. 근데 쇼핑몰 보면은 제품들이 한 2천여 개 있어요. 그러니까 2천여 개가 밑바탕에 깔려 있고 본인 OEM 제품이 이렇게 있는 거야. 답처럼. 그럼 사람들이 OEM 제품이 잘 나간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구색 갖추려고 2천여 개를 깔아놓고 쇼핑몰에서. 그런 마케팅 전략을 쓰더라고요. 네.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요. 쇼핑몰이 어렵나요? 아니에요. 방법을 모를 뿐 조그맣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관점이 못 깨달은 그런 부분에서 소액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혹은 무자본이기 때문에 하다가 제대로 알지 않아요. 왜냐면 쇼핑몰 셀러가 되는 게 스마트폰이든 쿠팡이든 실버가든 10분이면 돼요. 노트북 켜놓고 딱딱딱 그냥 회원가입해서 상품 입점하면 셀러가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있다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선은 제가 이거 하고 두 번째는 건기식이 왜 괜찮은지 좀 설명드릴게요. 잠깐 5분만 쉴게요.